공영방송의 불행한 역사가 박정희 군사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후에 들인 국힘 정권이 들어서면, 국힘 계열 정권이 들어서면 또 계속돼요. 자, 이것을 바로잡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왜곡이 돼요. 그러면서 편파 방송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어요. 지금 시사주간지 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KBS하고 MBC가 영향력 2년 연속 1, 2위예요. 미디어 신뢰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MBC, KBS가 역시 4년 연속 1, 2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공영방송의 기초는 갖췄다고 봐야겠네요. 저희들은 편파 그렇게 방송 판단하고 아니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계속해서 정부 여당이 가짜 뉴스 생산에 골몰을 하면서 방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순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가짜 뉴스들 제가 몇 개 부사장님과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KBS가 민노총의 노용방송이다라고 하는데, 노조가 운영하는 게 노용방송이죠? 노동자 운영하는 게. 그런데 KBS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예, 아니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봐보세요. 공영방송을 왼쪽으로 기운 방송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최경영 기자, 주진우 기자 이런 분들이 거액 출연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하도 안 되겠길래 중간에 나가서 취재를 좀 해봤어요. 사장 월급이 아까 2억 5천쯤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게 맞죠? 아니, 계산 다 해 놓으셨잖아요. 절반도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절반도 안 돼. 회당 곱하기 출연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절반도 안 돼. 거기다가 최경영 기자는 절반 안 됩니다.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제출 받아서. 절반도 안 돼요. 최경영 기자는 출연료 받지 않아요. 그냥 소속 기자라서 그냥 그 일을 직무로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좀 제발 좀 그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파 방송한다. 패널 3대1이라고 아까 그러시던데, 저 표 좀 봐보세요. 제가 하도 그래서 저 출연자들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표가 저렇게 나옵니다. 저기 야당이 하나도 많은 이슈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물어봤어요. 제가 이 담당하는 분들한테, 작가들이나 PD나 거기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왜? 조작된 자료라고요? 자. 왜? 이른바 그 보수 시민 언론 단체라고 하는 데서, 예를 들면 주진우 라이브 같은 경우에 한 달 새만 몇백 개씩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방심에다가. 이상희 원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방심에 이 KBS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특정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심의 요청하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구나. 예.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 출연자보다 야당 출연자가 많은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의원 수는 야당이 훨씬 많은데. 사실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가짜뉴스 맞죠? 심지어는 먼저 여당, 정부 여당 쪽에다 기회를 준대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자, 송관수 보도본부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김만배 신앙님 사건, 아까 부사장께서 계속해서 아직 사과할 단계가 아니다 그랬죠? 네. 편파 보도 했습니까? 저희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KBS가 지켜온 보도 준칙이나 윤리 강령에 위배된 내용이 있습니까? 최소한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없다고 없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정부 여당 발의 가짜 뉴스가 판을 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너댓게 쭉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공영방송을 편파 방송이라고 프레임을 만들고, 그래서 이걸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부터 저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핑계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받으시죠? KBS에서. 안 받으세요? 방송 장악에 대해서는 제가 매일 뉴스를 제작하는 책임자로서 아니, 답변을 보도에 드릴 것은 편파성이 아니지만요. 없는, 편파 방송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언론 KBS가 자유에 그렇게 편파 방송을 합니까? 보도 특히?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언론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EBS 김유열 사장님, 예, 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르면 공사 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임원은 사장, 부사장,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는 누가 임명하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네, 방통위에서 임명 의결하죠. 최기화 감사에 대해서 당시 임명될 당시에 EBS 내부 구성원들 반발이 있었던 건 맞습니까? 예, 조합에서 문제 제기를 어떤 했던 걸로 알고 내용이었습니까? 있습니다. 그 교육방송의 그 임원은 그 엄격한 도덕성과 또 어떤 그 정치적 중립성과 뭐 이런 것들이 요구한다 이런 성명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요구되는데 왜 최기화 감사에 대해서 반발한 거죠? 그 구성원들 조합의 의견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대기업 실세와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PPT 보시죠. 2015년 당시 최기화, 그 당시엔 아마 MBC 보도국에 계셨던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장충기 전 사장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형님, 귀한 선물 감사합니다. 별로 보탬도 되지 않는데 늘 신세만 집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지금 최기화 감사 오셨죠? 마이크 받으시고요. 본인이 보냈던 문자는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 보도에 대한 비평이 담긴 노조 보고서를 찢어버리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 임명되던 당시에 2심 벌금형을 받았던 건 맞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사 보도에 대한 비평이 담긴 노조 보고서를 찢어버리는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 그 임명되던 당시 2심에서 벌금형 받았던 거 맞습니까? 예, 2심에서 벌금형 받았습니다. 네.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그때 생각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민실이 보고서를 찢어서 버렸던 사건이고 8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만 그 당시 그 보고서를 그 당시에 2심에서도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받은 거 맞지요? 네, 맞습니다. EBS 감사로서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냐고요? 그 부분이 이제 그때 수사를 받을 때도 있었고 했는데 그 찢어서 버리지 않고 노조에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통보만 사건에 대해서 했다라면은- 구체적으로 물은 게 아니고요. 네, 2심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EBS 감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셨냐고요? 그 당시. 그 문제 사건,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예, 그 사건이 뭐 감사 직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이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맞지요?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특별히 그 생각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BS 감사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앉으시죠.